썸네일에 나온 문구처럼 1997년 IMF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면 2026년은 우리 2030 세대의 성실함을 배신하는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가고 적금을 붓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게 이제 이미 유효기간 지난 9버전 OS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써온 문명의 운영체계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202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역사학자 이병환 작가님의 책 이병환의 아메리카 탐문을 통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2026년 미국이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산업 문명의 옷을 벗어던지고 디지털 문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모델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왜 트럼프와 손을 잡았는지, 왜 법률이 아니라 수학적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을 설계하고 있는지 폭로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지금 비트코인과 AI가 문명사적으로 필연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묵직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가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2030들의 통장 잔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병환 작가가 제시하는 미국 2.0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노력을 멈추고 시스템을 소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역설적으로 지금이 우리 세대에게 인생 역전의 로또가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JD 벤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중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들은 디지털 리스트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설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설계하는 세상의 첫 번째 규칙은 룰 오브 매스, 즉 수치의 지배입니다. 과거에는 정치가와 법률가들이 문서를 통해 세상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거버넌스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보다 코드가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노동 사회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인간의 육체 노동과 단순 지식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의 노동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열심히 못 맞춰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산업 문명의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바로 이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병환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2030이 사실 로또를 맞은 세대라고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항상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250년 전 미국이 유럽의 변방에서 산업 문명을 꽃피웠듯이 지금은 한국이 디지털 문명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매력이 하락하는 시기에 한국의 K 상징 자본에 열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문명에 가장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들만의 서사입니다. 대기업의 부품이 되는 대신에 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비전과 신화를 파는 제자 백가형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의 설계자가 될 기회가 우리들 앞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단순히 세상이 바뀐다는 담론을 넘어 우리들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 탐문 책 기반 실전 전략 베스트 3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병환 작가가 추적한 실리콘밸리 설계자들의 움직임과 아시아의 미래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당장 업데이트해야 할 삶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시급한 작업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노동의 비중을 낮추는 것인데요. 이병환 작가는 미래 사회를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고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는 후사 시대로 정의합니다. 산업 문명에서는 성실하게 몸을 써서 임금을 받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디지털 문명에서는 노동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언급된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AI 인프라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의 디지털 지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라면 이제 근로소득을 넘어서 수학적으로 증명된 인프라 자산, 즉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에너지나 미래 거버넌스를 주도할 기술주로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산업 문명의 배에서 디지털 문명의 배로 갈아타는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들의 무대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시아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2030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국의 지위를 로또처럼 물려받은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취업시장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려 애쓰지 말고 우리가 선망하는 아시아의 수십억 인구를 타겟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드는 콘텐츠, 서비스, 브랜딩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언어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길 추천드립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세밀한 비전과 스토리를 발산하는 개인이 되어 아시아 대륙 전체를 경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청년이 아니라 아시아 디지털 문명의 엘리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탈노동 시대의 시간 정유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일주일에 160시간 일을 해주는 시대가 오면 인류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텅 빈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강박이었던 노동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래의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도파민을 자극하는 짧은 영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독을 달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깊은 재미와 영성적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철학의 깊이를 더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광장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들이 만든 세계관 안에서 머물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병환 작가가 주목한 J.D. 벤스 같은 인물들이 왜 다시 전통과 영성을 강조하는지 그 맥락을 읽어야 하는데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더욱 본질적인 영성과 공동체를 갈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전 전략 중 첫 번째 자산구조의 재편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 하필 비트코인인가? 그건 그냥 변동성 심한 투기 자산 아닌가?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분석한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산업 문명의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전략적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근거 두 가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거버넌스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200년의 산업 문명은 룰 오브 로우, 즉 사람이 만든 법과 정치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가 화폐 가치를 조절하며 시스템을 지탱했죠. 하지만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 기점으로 이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대안이 바로 룰 오브 매스,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치적 합의가 아닌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가치를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누구도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이 수학적 규칙은 권력의 자의적인 개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실리콘밸리의 설계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거버넌스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수학적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에 내 자산을 묶어두는 것, 그것이 문명 교체기를 맞이하는 가장 지적인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디지털 주권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물리적 영토 안에만 자산을 묶어둔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가치를 이동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무국적 자산인데요. 이것은 2030 세대에게 엄청난 자유를 부여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든 실리콘밸리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상관없이 나의 경제적 주권은 나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전개될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 속에서 특정 국가의 화폐에만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곧 진정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낡은 산업 문명의 OS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새로운 문명의 규칙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성공 방식이 9버전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은 이미 바뀌고 있으니까 노동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를 소유하고 우리들 각자만의 서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 복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낡은 문명의 시스템에서 탈출해 수학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에 올라타는 승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티니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거시경제 트렌드 또는 재테크 관련 도서, AI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서 소개 등 자본주의에서 20대, 30대 분들에게 도움되는 실전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독서를 취미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책 속의 지식을 내 커리어의 성장에 연결하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경제, AI, 비트코인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